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우리는 세계 유례없는 민주성과 개방성, 투명성으로 코로나19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 빠르게 백신 접종 완료율을 80% 이상을 달성했고, 지난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더욱 협력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3 미만 청소년들의 확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률 감소와 의료체계 안정화 등을 위해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종률 확대를 위해 청소년들이 방역 패스 예외 범위를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 또한 학원, PC방, 도서관, 카페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데이터로 확진된 백신 접종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6세에서 17세는 2차 접종률이 67%로 올라가면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12, 15세는 20% 초반대로 비교적 접종률이 낮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안정성은 12, 17세 접종자 이상 반응 신고율이 약 0.2%로 19세 이상 성인보다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 권고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접종의 직접적 대상인 소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주부터 시행된 기말고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면서 학부모님과 소아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고,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회장님, 학교 운영위원장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끝에 지속 가능한 일상 회복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17세 이하 소아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중한 방역 상황을 고려하셔서 자율적 판단 아래 소아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백신 접종을 가급적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접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환기,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말 불효불급한 사적 모임과 행사 참석, 다중이용 시설 출입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야 내년 3월 새 학년 등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의 한 걸음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10걸음이 되는 만큼 백신 접종에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더욱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CTV 김용호 기자입니다. 지난번 그 백신 접종 담화문 도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보다 좀 늦었는데 예. 이제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위드 코로나 진행시키면서 두 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신 접종 완료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고연령층,
즉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3차 접종을 권고해야 되는 사항과 17세 이하를 권고하는 사항,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학교에서 기말고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에서는 먼저 2차 타겟이 주로 부스터샷을 중심에 맞춰 있었고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를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담화문에 발표를 하는 것보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일주일 후에 할 것으로 사전에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교육장님 그리고 실국장님들이 모든 학교의 교장 선생님, 학교 운영위원장 그리고 학부모 회장 등과 화상회의를 했고요. 저 또한 지난주에 큰 학교 중심으로 교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을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설문조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일보 오은지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학교별 찾아가는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당학원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네. 그리고 지금 가급적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좀 수도권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 수도권은 대부분 대규모 학교들입니다. 대규모 학교이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방역 인력이 일정 부분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제주도에서는 방역당국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을 때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주시 동지역 보건소 인력이 거의 방역 인력이 소진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별도의 학교로 이동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방역당국에서 판단해서 그 학교로 찾아가는 이런 쪽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하자, 이야기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어디냐면 읍면지역 보건소, 그 다음에 학부모들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가 자주 다니는 병원에서 맞는 거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방역당국에서 별도 인력을 구성을 해서 학교 찾아가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판단과 학부모들이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면 가까운 자기가 다녔던 병원에 사는 것을 원하는 이 두 개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학교로 찾아가는 것은 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예방센터, 제주시, 서귀포 두 군데하고 보건소 그리고 읍면지역 작은 학교가 정원하게 된다면 일정한 인원이 된다면 보건지소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도록 협의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JIBS 김현선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의견 조사 이제 결과표 보니까 설문조사에서 그 백신 접종을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제 학부모 의견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그 접종률을 높일 계획이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1차 의견 수렴한 설문조사를 했고요. 지금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중학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선배들이 맞은 것을 보고 고3 수험생들을 맞은 것을 보고 큰 부담 없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부모를 설득하는 이러한 흐름이 잡혀서 고1, 2 접종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내려갈수록 낮고 학생 어린이 의견보다는 부모의 불안 걱정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도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하는 이유도
그러한 불안이 있다면 충분히 듣고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들을 지키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교육감님, 오늘 권고를 하시는데 권고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해달라 좀 권고하시는 자리인데 이 말 중에 하나가 엄중한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자율적 판단 아래 협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좀 애매합니다. 예. 지금 지난 9월달에 분명히 강제 접종을 하지 않겠다,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오늘 그 말을 지금 권고를 좀 바꾸시는 거는 맞으시는 거죠, 확실하게? 지금 정부 방침이 바뀌고 또 학교 상황이 지속적으로 학급 혹은 학년 혹은 전창으로 온라인 전환이 되는 상황에서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향에서 권고로 방향이 바뀐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 지금 강제상은 아니니까는요. 자율적으로 맡기긴 하되 조금 더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교육청에는 학계별 데이터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시죠. 학교별 예. 아니 학교별 데이터를 이렇게 공부하실 정도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까지는 추후에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예방접종하면은 3일인가 이게 공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신청을 합니다. 그 데이터들인데 교육청에서는 질병청 전국 지역 통계만 갖고 있는데 추후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KGTV. 네, 아까 학부모 위원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서 백신 참여 의향이 없다라는 게 64%까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대표로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의 학부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입장입니다. 제 의견이 제주도의 모든 학부모를 대변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고3 학생들의 코로나 감염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도 학부모들이 일부는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불안 심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많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믿고 확률적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백신 접종을 안 해서 나빠지는 경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장으로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상의를 하셔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교육청에 담화문에 좀 동참을 하게 됐고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은 반격 검역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같은 것들이 학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이 포함됐다는 것은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들을 저한테 전달을 많이 옵니다. 근데 그런 강요보다 우리 정부 지금 발표는 방역 패스로 학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발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정부나 우리 교육부나 이런데 지속적으로 좀 재검토해 주시길 계속 요청드리고 있고 만약에 또 그게 그대로 방역 패스에 학원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이런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 학부모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백신 접종에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청에도 지속적으로 좀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부나 교육부에 우리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신 좀 전달해 주셔서 우리 어떤 규제, 뭐 강요 이런 게 아니고 백신을 맞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 코로나 관련된 백신 접종뿐만 조금 아니고 크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아이 그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장문 모든 백신 예방 접종은 사실 생각지 못한 이상 반응은 사실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빠르게 개발된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은 그 반응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80억 도즈 이상이 지금 접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빠른 시간 내에 접종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어떤 이상 반응에 대한 리포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방 접종에 대한 부작용의 인식이 점점 더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예방 접종하고 비교를 할 때 물론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생겨서 소아청소년에게는 특히 심근염이나 이런 이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지금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50년 이상 접종이 되고 있는 많은 예방 접종에서도 더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 예방 접종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증 진행이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확실하게 지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접종이 권장되는 것이고 지금 부작용 모니터링은 아직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연령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지금까지로서는 접종을 확대를 하는 게 효과적인 면으로 훨씬 이제 권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접종률이 점점 저연령층으로 할수록 떨어진다고 한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맞았을 때 그러니까 12세부터 한 13, 14세 이런 애들이 맞았을 때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불안심이 많거든요. 우선 예방 접종에 대한 일반적인 부작용은 나이를 불문하고 발열이나 국소 통증이나 근처 림프절염이나 이런 것들은 연령대를 구분하고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먼저 질문하신 것처럼 면역 반응이 강해서 이런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그 연령대에 맞는 조금 부작용의 빈도는 차이는 있습니다. 예전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됐을 때 나이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소아청소년에게만 조금 더 보이는 이상 반응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접종을 맞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은 없고 효과는 성인과 거의 비슷한 방식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종이 권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관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 정치권도 이 문제 갖고 최근에 청소년 방역 택스로 많이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국가 완전 책임제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교육부하고 그동안 사전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는 건지 검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국가 완전 책임에 대해서 교육관님의 견해도 좀 궁금합니다.
그 국가 안전 책임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좀 막연해서 네. 모든 건 국가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 요즘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 반응인데 이상 반응하고의 백신하고의 인과관계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떠넘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떤 인과관계를 줄 것인지 그 부작용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좀 더 확대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국가 완전 책임제 어떠한 그 기준은 저희도 잘 모르겠죠. 그 기준은 아마 정부 정하겠지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국가가 책임져서 뭐 보상하겠다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 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희 고민을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감염병이 작년에 이렇게 진행되면서 감사를 하지 않겠다, 뛰어넘어서 일을 진행해달라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상 반응일 때 걱정하는 게 2주 이내에 짧은 시간 내에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또 그에 따른 보상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것은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주 지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개인이 책임져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아이에 대한 걱정과 비용에 대한 걱정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검토를 시킨 게 학교 안전 공제에서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아이들이 뭐 이거에 연장선상에 있던 이렇게 되었을 때 추정되었을 때 혹은 부모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의료보험이 말고 기타 비용을 학교 안전공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 안전에서 우리가 독재 번역이 해석이 되고 있는 여지들이 해석이 되겠죠. 직접적인 활동하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학교 안전이 가장 1순위는 코로나19가 아니냐라는 질문 하나와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기타 학교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학교 안전공제의 해석을 조금 더 이러한 비상시국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자꾸 작게 들어와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은 이제 인센티브가 1%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설문조사 결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아마 오늘부터 예약을 받으면 이 추후에 절차에 따라서는 하지만 어떻든 연말까지 2월 1일 이렇게 방역 패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충분히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면서 접종을 높여 나갈 겁니다. 그 학교 안전 공제에 대한 고민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고덕훈 회계장님과 우리 최재형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